자바 코드를 보면 항상 이런 키워드들이 붙어 있습니다. public, private, static, final, abstract. 대충 개념은 알았지만 왜 사용하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영상에서 이 제어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어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접근 제어자, 기타 제어자. 접근 제어자는 누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 기타 제어자는 클래스나 변수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 오늘도 역시 실무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접근 제어자. 접근 제어자는 말 그대로 접근 범위를 제어하는 키워드예요. 자바에는 3+1가지가 있어요. 접근 범위를 보면 이렇게 돼요. 퍼블릭은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고, 프라이빗은 같은 클래스 내부, 프로텍트 같은 패키지 또는 다른 외부에서 상속할 때, 그리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에서만. 제가 3+1이라고 표현했는데 위 세 가지는 문법적으로 작성하면 되지만 아래 디폴트는 실제 작성하면 오류가 발생해요. 그렇단 건 디폴트라는 건 뭔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클래스를 작성했다, 다만 앞에 접근 제어자를 명시하지 않았다 했을 때 상태가 디폴트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자세한 건 조금 이따가 예제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같은 패키지라는 건 우리가 작성한 .java라는 파일에 상위에 패키지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작성된 한 줄이 보일 거예요. 그 패키지가 동일한 파일에서 해당 접근 제어자의 변수 메서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접근 제어자의 예제를 볼게요. 자, 여기서 private string user id. private으로 선언했으니 이 변수는 같은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 가능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해요. 수정이나 접근은 별도 퍼블릭으로 선언한 메서드, 예를 들면 getter, setter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이게 바로 캡슐화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캡슐화 개념만 오늘까지 한 3-4번, 5번 정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객체 내부 데이터를 외부에서 마음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드, 변수, 프라이빗으로, 이 빠졌네. 메서드 같은 경우에 퍼블릭으로, 이 패턴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에요. 여기에는 접근 제어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기본이 퍼블릭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디폴트 접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디폴트라는 키워드가 생략된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디폴트예요. 그리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에서만 접근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명시적으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디폴트는 실제로 코드에 작성하는 키워드는 아니라고 했죠. 앞에 디폴트를 작성하면 빨간 줄 나올 거예요. 이건 접근 제어자를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디폴트 접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확한 표현은 패키지 private, 즉 같은 패키지에서만 private 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런 상태가 돼요. 다만 인터페이스는 좀 달라요. 바로 다음 강의가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를 비교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명시적으로 써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1인 개발로 코드 작성할 때 제어자를 명시해주는 편이거든요. 가독성도 있고 그냥 그게 좀 잘 다듬어진 코드라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다만 일을 하다가 간혹 다른 사람이 작성했던 코드를 보면 저는 스프링 개발자잖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구성하는 DVO나 DTO 같은 경우, 그리고 서비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에 제어자를 생략한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맞춰야죠, 근데 이건 제어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담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프로젝트가 투입되어서 코딩을 하다 보면 잘 짜여진 코드를 보는 경우가 있으면 잘 못 짜여진 코드를 볼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다만 그 코드를 고치겠다고 아니면 내 스타일대로 코딩하겠다고 기존 소스를 마음대로 고도화하게 되면 아니면 다른 기능을 개발해야 되는데 내 스타일대로 고집해서 개발하다 보면 그 프로젝트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프로젝트는 내가 리더 개발, 즉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내가 주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문화를 따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젝트 가독성 측면 등 모든 부분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코딩은 복붙이다 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기도 하고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들이 잘 짜놓은 코드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 기반으로 기능을 만드니까. 못 짜여도 어떡해. 그거 갖다가 붙여놓고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자, 돌아올게요. 이 접근 제어자 파트에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두 가지만 꼭 챙겨가세요. 사실 이 디폴트와 프로텍티드는 뭔가 자바 라이브러리나 내부 소스를 까서 보면 많이 보이지만 일반적인 비즈니스 코드에서는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단위에서는 앞에 퍼블릭을 명시해줘요. 예외적으로 뭐 내부 클래스, 이너 클래스라고 해요. 이 내부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프로텍티드와 프라이빗을 작성하기도 해요. 두 번째, 기타 제어자. 사실 이 기타 제어자를 설명드려야 객체 지향 진도를 이어나갈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타 제어자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접근 제어자까지 준비하게 된 거고요. 접근 제어자와 기타 제어자의 큰 차이점은 접근 제어자는 해당 변수와 메서드의 접근 범위를 지정하기 때문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지만 기타 제어자는 특성을 정의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겹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조합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는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자바에서 기타 제어자는 많이 있지만 딱 세 가지만 보면 앞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코드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준비했어요. Static, Final, Abstract입니다. static. 먼저 static입니다. 한글로는 정적이라고 표현하죠. 아마 대부분 static 하면 공유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쉽게 말하면 스태틱은 객체가 아니라 클래스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래 예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변수 관점에서 볼게요. 여기서 카운트는 객체마다 존재하는 변수가 아니라 클래스 전체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count.count. 지금 이게 클래스잖아요.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객체를 new로 만들어서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건 객체를 new로 해서 접근해도 다 했어야 되겠다. 클래스 단위의 count를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객체가 100개 생성되어도 count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스태틱 변수는 객체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로딩 시점에 하나만 생성되는 거예요. 자, 외부에서 클래스 단위로 count 접근하거나 new로 해서 인스턴스 3개 만들어서 접근하거나 이렇게 외부에 코드를 작성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총 그러면은 4번 더 했으니까 4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변수는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변수인 거예요. 스태틱은 메서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태틱 메서드도 객체가 아니라 클래스에 속한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단위로 호출하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예시를 볼게요. 외부에서 이게 정석 사용 방법이에요. 물론 객체를 생성해서 접근해도 아까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태틱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util 단위로 많이 씁니다.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실행할 메서드를 좀 모아둬요. 예를 들면 문자열 util 클래스, 날짜 util 클래스 같은 것들이요. 왜 그 날짜 포맷 변환하는 로직 같은 거예요. 프로젝트 단위로 하나 정도 생성해서 어느 위치에서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모아두고 관리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요. 문자가 비어있는지 아니면 뭐 숫자 1000단위 표기하는 메서드라든지 이런 걸 공통적으로 만든다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공통된 메서드를 스태틱으로 정의해서 클래스 단위로 접근한 거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쓴 스태틱 메서드들도 있어요. 바로 랜덤 구하기 할 때 썼던 메스점 뭐 이런 것들이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스태틱 메서드예요. 중요한 건 스태틱 변수든 스태틱 메서드든 객체를 생성해서 접근 가능하지만 정석은 클래스 단위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파이널. 다음은 파이널이에요. 파이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변경 불가능. 예를 들어 final int a 10이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a는 30이다 이렇게 변경이 안 돼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메서드 앞에 final을 붙이면 그 메서드는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final은 보통 상수를 만들 때 사용해요. 실무에서 상수는 보통 이렇게 작성해요. public static final int max size는 100이다.
보통 스태틱도 같이 붙여줘요. 왜냐면 클래스 단위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타 제어자는 조합 가능하다고요. 접근 제어자 하나에 기타 제어자가 2개예요. 그렇게 섞어서 표현한 거예요. 잠깐 뽀나리로 상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모두 대문자 그리고 언더바를 사용해서 이루어지죠. 이건 자바 문법이 아니라 관례예요, 관례. 이 관례는 사실 C 언어에서 많이 사용되던 스타일인데 자바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보통 스프링 프로젝트에서 보면 상수를 이렇게 관리하지 않아요. 상수를 코드에 직접 작성하기보다 상황에 따라서 상수를 만들어줘요. 어플리케이션 YML이나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같은 파일이에요. 이런 설정이에요. 그리고 코드에서는 이런 어노테이션이나 configure 이런 어노테이션 같은 방식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환경별로 값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뭐 개발 서버가 있고 운영 서버가 있고 테스트 서버가 있다고 가정하면 환경이 다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환경이 다르면 설정도 달라져요. 그래서 시스템 설정에 대한 상수 값은 보통 이런 환경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돌아와서 참고로 클래스 앞에 파이널을 붙일 수도 있어요. 클래스명 앞에 파이널이 붙으면 상속 금지 클래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abstract, 마지막은 abstract이에요. abstract은 추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바에서는 보통 추상 클래스 아니면 추상 메서드에 사용되는데요. 예제를 볼게요. 여기서 사운드 메서드를 보면 구현이 없어요. 즉 자식 클래스가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구현하게 됩니다. 공통 구조는 부모에서 정의하고 구체적인 구현은 자식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이 개념은 객체 지향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념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이고요. 자식 클래스가 저 abstract 클래스를 상속하면 반드시 abstract 붙인 메서드는 행위를 구현해 줘야 돼요. 그리고 abstract을 사용하려면 해당 클래스는 반드시 앞에 abstract 붙여야 돼요. abstract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 클래스는 별도의 객체를 유해서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는 곳에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abstract 클래스 앞에는 일반 메서드도 정의할 수 있어요. 행위를 가진 거 별도로 정의할 수 있다고요. 그냥 뭐 void a 해가지고 행위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수 앞에는 abstract을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 abstract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 규칙만 좀 알아두자고요. 이 강의 듣고서 바로 다음 강의 들어주셔야 돼요. 바로 다음 강의가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요. 그때 오늘 알려드린 제어자를 섞어서 설명드릴 거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리할게요. 오늘은 자바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어자를 정리했어요. 먼저 접근 제어자예요. 접근 제어자는 접근 범위를 제어하는 키워드고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다고 했죠. public은 어디서든, private은 같은 클래스 내부, protected는 같은 패키지, 그리고 외부에서 상속할 때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라고 했어요. public과 private 꼭 익숙해지고요. 나머지는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은 기타 제어자였어요. 대표적으로 3가지를 봤습니다. static은 정적으로 클래스 단위로 동작하고 클래스 로딩 시점에 하나만 생성된다고 했어요. final은 변경 불가능, 상속 불가능이라고 했고 abstract은 자식 클래스에게 구현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